합니다. 진화론과 변이 해보자고. 또 이제 내 전공이지. 나도 근데 이게 재미없어. 진화는 재미없어. 근데 진화를 전공한 교수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 진화를 전공한 쪽, 뭐 생태학이나 진화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실험을 못 하잖아. 옛날 일이잖아. 그지? 이게 뭐가 느냐면 이 말빨이 늘어. 되게 매력적이야. 그런 에세이나 뭐 이게 한번 강연 이런 거 들어보면 되게 매력적이거든. 다만 이게 딱 정리되어 있는 어떤 내용은 크게 흥미롭진 않아. 다행이지. 근데 시험에 어렵게도 안 나와. 나오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할게요. 볼게요. 지금 과학에서는 진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를 설명하는 어떤 기본 개념들이 이런 거다라고 정리를 해둔 거야. 첫 번째 뭐냐면 베리에이션, 다양해진다, 변이가 생긴다 이 뜻이야. 변이라는 어떤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 이게 변이야. 똑같게 생기지 않았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 야구를 잘하는 애가 있으면 미술을 잘하는 애가 있고 이렇잖아, 그지? 이게 다 변이야, 변이. 그러니까 자신만의 모양의 특성,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들. 이런 걸 특성을 형질이라는데 형질이 달라지는 걸 변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지? 그 특성이 달라지는 거 변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변이는 유전적인 거하고 비유전적인 거로 나눈대. 자, 밑줄. 비유전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니? 유전적 변이는 너네가 엄빠한테 받아서 갖고 있는 건데 너네 친구들은 없는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보통 그런 특징들은 좀 내가 없었으면 하는 특징들이 많아. 좀 약간 뭐라고 불리한 특징들이 많긴 해. 보통 변이는 그렇게 하는데 유리한 특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유리하거나 꼭 유리하지 못할 필요는 없어요, 그 변이가. 어쨌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유전적 변이야. 유전적 정보로서 받아서 생긴 거야. 근데 비유전적 변이는 뭐니?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생긴 거야.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오탄이라는 야구 선수가 그렇게 이제 야구를 열심히 하고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었으면 지금 그렇게 스타가 됐겠니? 다르잖아. 안 됐겠지. 그럼 환경적 변이지 그것도.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바로 내려가서 변이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어느 쪽으로 쏠려가면 그게 뭐가 되냐면 완전히 이쪽하고 이쪽은 구분이 돼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흑인, 황인, 백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야. 공통점도 아직 많지만 이제 차이점이 꽤 많이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징, 형질의 차이점이 많이 생기는 거야. 변이는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건데, 봐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봐봐. DNA 변화, 유전적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말이 나와있지, 그지? 이건 한마디로 유전 정보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봤던 변이 중에 비유전적 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유전적 변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방사선, 자외선. 너네 그 엑스레이 촬영하고 이런 CT 촬영하고 할 때, 촬영하는 기사 옷 봤니? 여기 뭐 클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꽂혀져 있거든. 이게 뭐냐면 방사선 피폭량 조사하는 기계야. 1년마다 한 번씩 바꿔, 이거. 근데 피폭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게? 아싸 재수? 1년 쉬어. 돈 받고. 나라에서 보장해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라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나라에서 이거 관리를 한다는 거야. 피폭량이 많다는 건 뭘 뜻하는 거니?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위험도가. 그지? 그것 때문에 조절해준다는 뜻이야. 그렇다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막 엑스레이, 이거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 불법이니까. 뭔지 알지, 그지? 그런 거 있어.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야? 방사선 위험하다는 뜻이야. 뭐에 대해서 위험한 건데? 우리 세포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깨, 얘가. 봐봐. 유전 정보는 어떤 거야?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잘 조합된, 잘 정리되어 있는 의도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지금 안정적인 정보. 맞지? 지금 쓸 수 있는 정보지. 그럼 쓸 수 있는 정보인데 그걸 깨면 어떻게 되겠니? 보통은 고장나겠지. 근데 시계 이거 떨어뜨려서 깨지면 그 떨어지기 전보다 더 잘 돌아가 이게? 아니지. 고장날 거 아니야. 그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깰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강한 그 빛이야. 강한 빛. 강한 빛 중에 대표가 X선, 자외선이야. X선은 방사선이고요. 자외선은 자외선이고.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뭐가 생길 수 있다? 유전자 정보가 깨지고 바뀔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돌연변이라고 해요. 돌연변이. 들어봤지? 뮤테이션, 돌연변이. 그럼 DNA 변화 일어나고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나 같은 전문가, 전공자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바꿀 수 있어, 유전자를. 바꾸는 방법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바꿀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걸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유성생식에 의한 유전자 재조합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거야. 유성생식에 의한 유전자 재조합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아빠는 똑같은 아빠인데 다른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애하고 이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애는 다르겠지. 변이가 있잖아. 그러면 유전자가 이렇게 그 엄마 아빠께 섞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섞이는 게 서로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유성생식에서 성이 있고 대상이 있으니까 이게 섞일 때 재조합되는 게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 게 변이 원인이야. 그래서 그 뭐니? 근친간 결혼 별로 안 좋다고 하지. 이유가 뭐니? 아,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한데 나도 어떤 병에 대한 열성 유전자 잘 안 좋은 열성이라기보다는 좀 불리한 유전자가 있다고 하자. 근데 근친은 그 유전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 일반인에 비해서. 그러면 요렇게 변이가 돼서 이제 조합이 되면 어떻게 돼? 이제 병이 나타나는 거야. 공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 때문에 근친간 결혼은 안 좋습니다. 너 그거 근친간 결혼은 안 좋다. 뭐 도덕적인 뭐 이게 다 필요 없이 생물학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되고 인간 이 살기에 안 좋다고 보면 돼. 왜? 유전 질환을 아기 때부터 갖고 있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인생이 다 거기에만 맞춰줘. 자기 인생은 없어진다. 진짜야.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확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냥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그래서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돌연변이부터 볼게. 방사선 자외선에 의해서 변하는 거. 그지? 그래서 변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좀 약간 바로 안 들어올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어떤 염색체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잘못됐어. 그럼 이거 원래는 유전자 이름을 A라고 할게. 잘못되니까 뭐 A 다시가 된 거야. 조금 변했으니까 다른 게 된 거라고. 그러면 요렇게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는 걸 대립 유전자를 하거든. 근데 이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니? 대립 유전자 중에 새로운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말 아니지, 그지?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돌연변이 때문에. 그 다음에 감수분열 뭐니 이거? 정세포 난세포 만드는 거야. 그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야. 원서가 배웠지. 기억나지? 우리 같이 공부했었지? 우리 막 이렇게 가기도 막 했었지, 그지? 응? 감수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무작위 배열. 이게 뭐냐면, 이것도 어려운 내용인데, 내 몸에, 사람이지. 너네도 마찬가지야. 한 세포 안에 염색체 몇 개 있냐면 46개 있어. 이 46개를 엄마한테 23개, 아빠한테 23개 받은 거야. 엄마도 아빠도 인간이면 그 각각의 염색체들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들이 이렇게 쌍을 이루어. 엄마 거하고 아빠한테 받은 거하고. 됐지? 이렇게 쌍을 이뤘을 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상자, 같을 동자를 써서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다 해서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됐지? 근데 이게 자식에게 물려질 때 정세포, 난세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다 주면 안 돼. 두 개 다 주면 어떻게 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줬네? 그러면 저 엄마 쪽에서 두 개 다 주면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 다 줬네? 그럼 애는 뭐니? 왜 슈퍼맨 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갖고 있는 거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그 염색체 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
두 개 중에 하나만 줘야 되는 거야. 여기도 하나만 주면 모이면 딱 다시 두 개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식에게. 그러니까 각 이 크기 순으로 이제 염색체를 번호를 매기거든. 1번이 제일 큰 놈이야. 22번이 제일 작은 놈이고. 한 세트는 성염색체로 해서 따로 있어요. 됐죠? 그래서 23세트가 있는 거야. 46개. 다 합해서.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 생식세포를 만들 때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둘 중에 눈 감고 하나씩을 주거든. 이렇게 하나씩 모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여있는 그 염색체의 다양성이 어떻게 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변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그 형제 자매들이 어때? 똑같이 생겼어? 비슷한 특징이 아무래도 많긴 하지만 절대 다르지. 그지? 그 이유가 뭐야? 이 조합이 달라서 그런 거야. 엄마 아빠는 같지만 조합이 달라서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상동 염색체, 아까 말했지, 무작위 배열은 둘 중에 하나를 무작위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조합이 엄청 다양합니다. 그 다음 생세포 조합, 생세포의 무작위 결합은 뭐냐면 엄마한테는 남자도 400개, 500개 이렇게 됐고 아빠한테 이제 정자는 몇십억 개 있는 몇 조개까지 되거든. 누가 만날지 모르잖아, 그지? 그 다양성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변이 원인은 이런 것들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돌연변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내려가고. 유전자 변이와 진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렇게 변이가 많단 말이야. 다양하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변이를 통해 우리 같은 종, 인간종이잖아, 그지? 개체들 사이에서도 다른 변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 변화에 뭐라고 돼 있어? 밑줄. 적응하여 생존할 확률이 달라진다. 라고 돼 있지. 어때? 예를 들어 환경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니? 기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너네 친구들은 너네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름을 조금 더 잘 버티는 애들이 있고, 겨울에는 완전 너무 추워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밖에 잘 못 나오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 좀 쾌적하고, 여름에는 땀 때문에 돼서 이제 여름에는 그 햇볕 쪽에 가면 무슨 좀비도 아닌데 와 하면서 다시 그늘 쪽으로 돌아오고 이런 애도 있어요. 오케이? 주로는 뭐라고?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겨울에 약해. 기초 대사량이 작아서 그렇다고 해. 남자들이 아무래도 여름에 상대적으로 약해. 겨울에 좀 잘 버티거든. 근데 또 사람마다 변이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사실 5도 정도 올라가면 지구 멸망한다. 근데 몇 도 올라가면 뭐니? 못 살아남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인간이 다 죽는 게 아닌데, 그지? 어떤 여러 변이 중에서 더운데 저항성이 약한 사람들은 탈락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만 생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생존할 확률이 달라진다고. 변이에 따라서 얘는 생존할 확률이 낮은데 얘는 높고 이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내용이 어렵니? 됐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변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해서 이제는 그 변이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 어느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는 싹 없어지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좀 살아남고 하면 그 없어지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임이지, 이거는. 맞지? 그렇잖아. 다른 모임이잖아. 근데 다른 모임에서 또 확장되고 또 뭐 없어지고 다른 모임 확장되고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뭐니? 많이 달라지는 거야. 그지? 그러다가 무슨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특징 때문에 이 전체 한 집단이, A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개체와 B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개체로 이렇게 또 구분이 나누어질 수도 있다고. 아예.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고 이 두 집단에서 서로 집중되지? 갑자기 말을 안 하니까. 서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생식 능력이 없어지면, 능력이 없다면 이거를 종이 구분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결혼은 할 수 있고 애를 낳을 수는 있어. 근데 그 애가 생식 능력이 없으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은 서로 다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지? 노새, 라이거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사자하고 호랑이 사이 자식이 생겨요. 근데 그 자식은 못 만들어.
말과 당나귀 사이에도 생겨. 근데 얘는 자식을 못 만들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그 위에 있는 말과 당나귀를 다른 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흑인하고 우리 황인은 어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낳고 또 낳고 하잖아. 같은 종인 거야. 딱 이게 생물학적 종의 정의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조금 복잡하지, 그지? 그냥 다르게 생겼으면 다른 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원석이는 이미 작년부터 나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지. 고마워. 대답해줘서. 처음 들었으면서 거짓말 잘해. 자, 어쨌든 생물적 분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생물종을 진화한다라고 했고, 종 분화의 원인은 결국은 뭐니? 아까 자식이 생식 능력이 없다. 유전자 교환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걸 되게 어려운 말인데, 교양 있는 말인데, 생식적으로 격리된다라고 얘기하거든. 생식적으로 격리된다. 그래서 유전자 교환이 불가능해지면 종이 분화된다라고 돼 있죠. 오케이. 생식적으로 격리되는 거 참 이유가 다양해요. 바로 밑에 뭐가 나올 거냐면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가 나올 건데, 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라고 하는 게 어떤 새냐면 닭둘기야. 닭둘기가 뭐니? 그치? 닭처럼 뚱뚱해가지고 잘 날지도 못하는 비둘기 있잖아, 그치? 맨날 사람 주는 거 먹어가지고 완전 비만 걸려가지고 닭둘기야. 그래서 날 순 있는데 섬과 섬 사이를 엄두를 안 내. 가다 떨어질까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군도가 뭐야, 군도가? 도는 섬이야. 제주도 할 때 도. 됐지? 군은 뭐냐면, 군대 할 때 군자야. 물이 지어 있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섬이 이렇게 바다에 물이 지어 있는 걸 군도라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남해 쪽을 다도해라고 하지, 그지? 섬이 많다고 하지. 이 군도야, 군도. 모여 있는 섬들. 됐니? 하나의 섬이 아니고, 모여 있는 섬 전체를 군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갈라파고스라는데 지역의 군도에 보면 여기 각 섬에 핀치새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 못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쪽 핀치와 이쪽 핀치는 사람이 이렇게 전달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서로 생식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는 없게 되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생식적 격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렵니? 괜찮아? 어떤 곤충들 중에서도 종분화될 때 어떤 게 있냐면, 곤충들은 다 약속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교미를 할 때 방법이 약속이 있거든. 근데 얘하고 얘가 그 약속이 틀어지잖아. 그러면 자기들은 노력해도 그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럼 이제 종이 나눠지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생식적으로 격리돼서 이제 종이 분화된다는 게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될 수 있다라고. 다양한 생물종은 이렇게 해서 종이 많아지고 나눠지고 진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아주 큰 학설 개념이 있어요. 1800년 후반에 만들어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진화설인데, 이 다윈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만 딱 하면 돼. 결국 자연선택설의 그 주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 밑줄로 할게. 어디 있니? 이거 딱 그 단어로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쓸게. 적자생존.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자생존이, 적자가 뭐냐면 가장 적합한 놈이 살아남는다, 이 뜻이야. 그 환경이 가장 적합한 놈이 살아납니다. 됐니? 자연 선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물이 살고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이 선택한다는 거야, 생물을. 여러 생물 중에 너 선택할게, 이렇게. 환경이 선택한다는 게 자연 선택이라는 뜻이야. 자연스럽게 선택이 아니고 자연 환경이 선택한다, 이 뜻이야. 자연 선택. 자, 이제 얘기해 볼게. 우리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진화에 대한 가장 굵직한 학설을 자연 선택설이라 하고, 찰스 다윈 아저씨가 1800년대 후반에 만들었는데, 그 논문에 보면 이런 어떤 과정,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은 모든 생명체는 실제로 살아남을 개체 수보다 많이 태어나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과잉 생산은 뭐 초급하게 생산하는 게 아니야. 생명체를 생산하는 거야. 그럼 사람 태어난 다음에 뭐 죽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어? 그랬어, 원래. 근데 지금 뭐야? 너무 과학적 기술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태어나면 거의 다 살지. 사람이. 그지? 근데 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태어나고, 바로, 좀 있다가 죽는 경우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념일들이 있잖아. 뭐? 백일잔치, 돌잔치. 이거 왜 있었겠니? 똑같은 생일인데. 왜 있었겠니? 그때까지 살아남는 게 축하받을 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근데 좀 더 이제 자연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할게. 새 있잖아, 새. 새 둥지 있잖아. 새 둥지에 어떤 새가, 새알을 7개를 깠다고 쳐. 그러면 이 새는, 몇 마리 자식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기대했을 거 아니? 과학적으로 약 3.7마리 정도래. 이게, 한 3, 4마리를 정상적으로 키우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나아야지만 3, 4마리가 성공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왜 물고기들은 알을 막 수천 개, 수만 개를 낳을까? 살아남을 확률이 낮으니까 그만큼 많이 낳는 거야. 오늘 많은 걸 배우지. 그 생각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과잉 생산은 자연에 정말 적합하게 널리 퍼져 있는 약속이야. 과잉 생산은. 많이 낳는다고, 일단은 실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보다 더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걸 캐치했어. 누가? 내가 아니고 다윈 아저씨가. 과잉 생산했어. 그러면 과잉 생산 하다 보면 각각의 개체들 변이가 많겠지. 그치? 어떤 데 유리하고 저떤 데 유리하고 한 애들이 많겠지. 개체들 사는 형태나 기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때? 이런 변이가 있고 저런 변이가 있고 한 애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안타깝지만 너네 부모님도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벌고 뭐 하고, 그지?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너네도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안타깝지만. 맞잖아? 그래. 그래서 뭐 한다? 너무 개체 수도 많고 다양한 애들이 있고 그 다양한 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야. 경쟁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답은 뭐야? 나와 있어. 이 환경에 더 유리한 애가 이기기 쉽겠지. 그럼 얘가 이기고 얘는 도태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때 이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거야. 생존 경쟁을 하고 나오면 유리한 애도 있겠지. 위너. 그지? 환경이 더 잘 적응하는 형질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살아남아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더 많이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그 결과 개체군 내에는 적응에 유리한 형질의 빈도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 그 개체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이전 단계의 변이가 다양할 때 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유전자 풀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전자 풀을 가진 그 집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야 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분화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 정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흐름, 방향,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나오죠.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한번 좀 볼게요. 오른쪽 이런 거는 이제 이따가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자연 선택의 진화된 사례, 갈라파고스, 항생제, 남모양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내가 스토리텔링을 할게.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라고 하는 게 새 이름입니다. 비둘기 이렇게 새 종류 이름이야. 핀치새가 아까 말했지, 그지? 섬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핀치새가 있는데 못 날아가. 여기서 그냥 계속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섬마다 약간씩 환경이 다르겠지. 돌섬도 있고 모래섬도 있고 환경이 다르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살기 위해서 자기가 적응해야 되는 먹이도 다르고 그지? 환경도 달라질 거야, 그지? 그러면 특히 먹이 종류에 따라 어떻게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 똑같은 한 종의 핀치새였는데 이제 아주 오랜 시간 지나가 보니까 약간 펠리칸처럼 이렇게 큰 애도 있고 약간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짧고 단단한 애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여기에 큰 애가 있으면 여기에 뭐 짧고 단단한 이렇게 선마다 다른 거야, 선마다. 알겠니? 선마다. 선마다 다르다는 게 뭐야? 하나의 같은 환경에서는 같은 게 유리한 지점이라서 비슷한 게 많아지는 거지. 또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다르게 진화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쪽 핀치새하고 이쪽 핀치새가 어때? 서로 다음에 교배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뭐니? 종이 분화됐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예시. 두 번째, 항생제 내성 세균. 이거 봐봐. 요 그림만으로 이해시킬게. 내가 쉬는 시간 좀 더 주기 위해서. 봐. 특징들인데 이 노란과 파란 특징을 갖고 있는 세균들이 있다고 하자. 이 다 대장균이라 하자. 이런 데서. 근데 항생제가 뭐게? 균을 죽이는 약이야. 그 어떤 특징을 줘서 균을 죽이는 약이라 하자. 막 쳤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항생제 사용했어. 무슨 일이 벌어졌어? 노란 거를 죽이는 약을 쓴 거야. 그러면 이제 파란 거만 남겠지, 그지? 맞지? 파란 거만 남으면, 시간이 경과되면 파란 거만 점점 번식을 해서 파란 거만 남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생제를 써요. 병원에서, 약국에서 항생제를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는데, 몸이 아프다거나 피부가 안 좋다고 항생제 계속 쓰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항생제 쓰면 여기 우리 번식하고 있던 기생하고 있던 세균들이 있었다고 하자. 치면 꽤 많이 죽어요. 근데 꼭 안 죽고 저항성이 있는,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 또 다른 항생제 쓰면 또 퍼져 있을 때 또 치면 또 그 다른 거에 대해서 또 죽고 살아남는 게 있어. 또 많아지면 또 다른 거 죽고 살아남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몇 번 지나서 살아남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있던 항생제 다 안 듣는 거야. 첫 번째 항생제도 살아남았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살아남지. 이건 뭐라고 하니?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를 일관되게 계속 반복해서 쓰면 어떻게 된다? 이제 모든 항생제가 안 듣는 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어. 이제 그때부터 컨트롤 못 하는 거야. 위험해지는 거지. 이게 뭐니? 딱 진화의 방법이잖아. 맞지? 환경 변화, 유리한 놈만 남는다. 퍼져. 환경 변화, 유리한 놈만 남는다. 퍼져.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슈퍼박테리아 메커니즘. 이거요.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낫 모양 적혈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거야. 원래 적혈구가 저기 옆에 있는 던킨 도너츠 빵빵하게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 구멍 안 뚫린 도너츠야. 됐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쭉정이처럼 이렇게 생긴 거야. 낫 모양 적혈구.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거야.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적혈구 안에 뭐 있지?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여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면 이 단백질을 뭘로 만들어? 유전자로 만들어. 유전자 어디 있어? 세포 안에 그 DNA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 잘못된 거야. 막 방사선 맞고, 자외선 맞고 해서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또는 어떻게 아까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제 잘못되는 게 대부분인데 어쨌든 남 모양 적혈구는 아까 막 헤모글로빈이 잘못됐다고 했지. 적혈구 안에 산소가 잘 공급되겠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때? 빈혈이 오는 거야. 그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들 잘 못해요. 남모양 적혈 빈혈증 걸리면 이 유전병입니다. 유전병. 생존이 불리해 분명히, 그지? 일도 잘 못하고 도망도 잘 못 가고 사냥도 잘 못할 거 아니야, 그지? 격렬한 운동을 못하면, 그지? 생존이 불리한데 웃긴 게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일 거야. 아프리카일 거야.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밴드가 딱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남모양 적혈 빈혈증 사람이 엄청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아프리카에 전체적으로 이제 돌고 있는 유행성 질환 중에 말라리아라고 하는 게 어디였냐? 말라리아가 있거든. 이 누가 옮기는 거야? 모기가 탁 옮기는 거야. 모기가 옮기는 원충이야, 원충. 이 원충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니? 내가 수업 때 얘기하지 않았나? 얘는 분명히 기생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사람 몸이야. 사람 몸 안이 적혈구야, 적혈구. 적혈구 안이거든. 근데 적혈구 안에 가기 위해서 얘가 뭐 하는지 아니? 모기에 감염이 되는 거야, 자기가. 왜? 모기의 침샘에서 기생을 하는 거야. 그다음 모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하다가 탁 모기가 물면 어때? 물었는데 혈액이 응고되면 안 되거든. 항응고제 같은 그 침 속에 그런 게 성분이 있단 말이야. 침을 분비하게 돼요, 몸 안에. 그때 같이 나가는 거야. 그 혈액에 섞이는 거야. 적혈구 안에 바로 들어가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거? 그 원충이라고 하는, 이 말라리아,
집신벌레, 아메바, 유글레아는 이런 말 들어봤지? 그지? 그게 단세포 생물 원충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중에 아메바 형태의 원충이야, 이게. 말라리아를 유발시키는 병원체가. 에? 근데 적혈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뭘 만든 거야, 이거. 자기 개인 비행기를 만든 거야. 그게 목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근데 웃기지? 남 모양 적혈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원충이. 얘 들어왔다 했다가 여기 못 들어가! 여기 정착을 못 해. 뭐냐면 중앙 아프리카에는 비실비실한데 안 죽어. 말라리아 때문에 안 죽어. 이 빵빵한 애들은 와 하다가 뭐 근육 우가차차 하다가 죽어 그냥 말라리아 때문에. 근데 얘들은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떤 데는 불리한데 어떤 데는 유리한 거야 생존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면 이 병은 안 없어집니다. 그 집단에서 안 없어져. 균형을 이루면. 오케이?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남모의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아니? 서산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100명 이렇게는 없어요. 절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거거든. 유전적 변이 때문에. 응? 근데 아프리카는 3명 중에 1명 이런 거야. 장난 아닌 거지. 너무 많은 거야. 오케이? 그렇습니다. 끝. 끝났어. 요거 비슷한 예시 하나만 얘기할게. 에이즈도 비슷해. 에이즈는 어떠냐면 아프리카의 남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거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유럽의 식민지지. 어떻게 보면 식민지였어. 그래서 유럽 사람들 백인들 되게 많이 살아. 잘 사는 사람들 다 백인이야. 근데 못 사는 사람들 다 흑인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못 사는 사람들 중에 40% 정도가 에이즈를 갖고 있어. 웃기지? 에이즈를 갖고 있는데도 그 에이즈가 왜 안 없어지게? 에이즈 걸리면 죽잖아. 왜 안 없어지는지 아니? 에이즈는 보통 그 성적 접촉으로 이제 전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커서 걸려. 그 다음에 거기에 못 사는 흑인들은 기대 수명이 약 40살 정도 돼. 옛날에 환갑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니? 60살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생각해서 환갑잔치를 한 거야. 그거 비슷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니, 에이즈 걸려 죽으나. 그냥 자연사나 비슷한 거야, 나이가. 그러니까 에이즈가 안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25살에 에이즈 걸렸는데, 보통 에이즈 걸리면 잠복기만 해도 10년이거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죽을 때 좀 발병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즈를 크게 무서워하지도 못하는 거지, 안타깝게도. 오케이? 그런 게 있습니다. 딱 내 나이 때 국시라고 의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시험에서 요거 나왔었어. 이 내용이. 내 친구들 한 10명에서 시험 치고 모여서 이제, 야, 그 문제 몇 번 했냐? 다 틀려. 다 달라. 다 몰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맥주집에서. 자,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 우리 이 머니 집단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변이가 있을 때 누가 살고 누가 도태되고 뭐 이러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뭐다? 다행 아저씨가 얘기한 적자 생존. 맞지? 환경이 더 유리하고 더 적합한 애가 생존하고 약간의 불리하면 더 도태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비실비실하면 배우자가 좋아해? 봐봐. 우리 남학생들아. 똑똑하고 키 크고 좀 핸섬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면 좋아하잖아. 그지? 배우자가. 그렇지 않겠니?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비슷해. 그게 적자야. 인간으로서는 적자가 뭐냐 하면 그런 거지. 얼굴 형태는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아십니까? 딱 평균으로 생긴 게 가장 적합해요. 우리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잘 보면 얼굴 졸라 크거나 코만 이렇게 크거나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눈도 적당히 크고요. 코도 적당하게 생기고 딱 평균에 가까운 얼굴 형태가 적자야, 적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데 성형 수술하는 특징이 뭐니?
평균으로 좀 바꿔줘요. 내 코가 넓어서요. 평균 바꿔. 이거야, 결국은. 그렇게 보면 돼. 아닌 것 같아도 본능적으로 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진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해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하루에 2단원 진도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게 2배 많아졌지. 화목에 하라고 했어. 어떻게? 화요일에 공룡, 그지? 목요일에 말라리아. 오케이? 이렇게 딱 공부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